그치. 한 49분 풀이니까 듣기 끝나고 나면 보통 한 45초, 45분에서 46분이 남거든. 근데 우리가 듣기를 할 때 아무리 적어도 넷, 여섯 개, 일곱 개 플러스 알파는 풀 거니까, 한 49분 정도 놓고 한번 해봅시다. 1회. 맞죠? 그러면, 과연 오늘은 몇 점을 맞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45분, 시작! 과연 몇 점을 맞았을 것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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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는 어려웠는데, 22번. 저 또, 저 또 내용일지 틀렸네. 아니, 처음에 심지어 이거 마트에다가 바꿔서 그랬어. 아니, 왜 대체 도표 문제를 고민하고 틀리는 거야? 29번 할 차례인가? 바꿔서 어법을 틀리는 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지. 32번, 33번 어려웠을걸? 30, 어디 보자. 32번, 33번이었나? 아마? 32, 33이 어려워 보이더라. 음, 성지가 좀 악질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 지문 내용의 이해는 그렇게까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선지 구성을 좀 악질적으로 했는데, 39번은 뭐죠? 오, 심지어 사실 시간도 남았어. 너 한 5분 남겨놓고 한 바퀴 돌았지. 41, 42. 5분보다 더 많이 걸렸어. 그래.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남던데. 굳이 듣기 할 때 그렇게 열심히 문제 안 풀어도 되겠다. 어,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듣기 놓치는 가능성이 더 커 보여, 네 성격상. 그냥 듣기 할 때 듣기만 해도 되겠는데? 안 되면 뭐 틀렸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부패나 우편은 그냥 뭐 집에 가서 반성하시고, 어법이나 29하고, 그 중심 32, 33. 기, 여기, 하고 39, 39. 41, 42. 이렇게. 그러면 일단 앞에서부터 빨리 한 바퀴 돌아봅시다. 그러면 맨 첫 번째가 29번이네요. 그걸 왜 틀렸죠? 심지어 문제 패턴도 진짜 개뻔한 패턴인데 말이죠. 그건 사실 뭐 내 기준일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내가 이거를 네가 안 틀려서도 물어보려고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해놨거든. 혹시 몇 번 했어요? 3번 3번 너무 많이 갔다. 2번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일단 그럼 얘가 올바른 선지잖아요. 1번이. 그럼 요 ing는 정체가 뭐예요?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근데 이런 게 구조가 잘 안 보인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없애드릴게요. 그럼 쟤는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 하자가 있네. found 여기서 뜻이 뭡니까? 발견했다 해도 돼요. 몇 형식이게요? 오형식 음, 분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found가 오형식의 인식 동사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매력적이라고 인식했다. 혹은 상호작용이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도 괜찮아요. 혹은 알게 되었다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어 자리에 쓰인 애니까 일단 분사고, 그럼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그럼 이제 ing 문제면 밑줄이면 항상 뭐 고민하자고 했냐면 제일 처음에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가 첫 번째 고민이고 그다음에 동사든 준동사든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그 다음 고민 사항이고
동사라면, 동사라면 주어, 동사, 수일치. 그쵸? 요거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준동사라면 다른 준동사 들어갈 자리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수능 유형의 패턴에서는 시제는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라면 약간 플러스 알파처럼 동사일 경우에는 대동사가 바르게 쓰였는지인데 어차피 여기는 대동사가 바르게 쓰였는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밑줄에 조동사, 비동사 두 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얘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단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일단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 판단하면 돼 사실상. 목적격 보어고 인식 동사고 find는 원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쓰는 의냐?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들어가는 동사 4개 외우라고 했잖아요. 4개. 물론 뭐 외우라고 한다고 외우냐고 그렇죠. catch, find, keep, leave 4개요. 이거 말고 무슨 동사도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 쓰니 중학교 과정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는 거야.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나요? 알지도 모르는 거야.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원형하고 ing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find니까 원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다른 준동사가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럼 이제 능수동만 보면 돼. 그럼 이제 능수동 판단은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걸 알게 되었다죠. 상호작용이 매력적인 것이잖아요. 뭐 동사의 의미를 조금 활용해 보자면 fascinate는 매료시키다예요. 그럼 ing면 뭐뭐 시키는 이니까 매료시키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 아, 능동 괜찮게 쓰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이 혹시 아리까리에서 사실은 2번에서 답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혹시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요? 해석을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을. 대리수가 뭐죠? 그것은 that is labeling이라고 읽어버리면 안 되죠? 얘 뜻이 뭐야? 다시 말해, 얘 부사예요. 즉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를 주어 동사로 봐버렸으면 딱 출제자의 의도에 아주 잘 낚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사고 꽤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거. 1번, 2번 선택지만 보면 뒤에는 몰라요. 난 안 읽었기 때문에 이걸 수업 준비를 할 때 이만큼이 일단 얘가 그러니까 동명사로 주어 자리일 거란 말이야. labeling people, label A as B는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꼬리표를 달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as, introverted, extroverted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를 B라고 꼬리표를 다는 것. say는 익숙한 애죠 이제. 뭔 뜻이지 이거? 진짜 존나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복습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우리 왼수는 let's say 라고 쓰기도 하고 let's imagine, let's suppose 이게 대문자야, 그 문자. imagine, suppose P가 왜 하나죠? let's think of 뭐 이런 애들 다 비스무리한 애들이에요. 뭐뭐라고 치자. 말하자면이야, 말하자면. 그럼 이 새끼들 덩어리로 뭐예요? 이거 그냥 부사예요. for example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들. 그럼 또 안 보이는 척 하면 돼. 그래서 콤마 사이에 박혀 있는 거거든. 부사 덩어리라서. 그러면 labeling A as B가 주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 뭐라고 내향인이다 외향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뭐 나와야 돼요? 동사 나와야죠. 그래서 cause them, causes라고 해야 되네요. 현재 시제라면 뭐 causes고 과거 시제라면 caused 하면 될 거고요. 어쨌건 동사 자리예요. 그래서 너무나 확연한 답이군 하고 넘어가면 돼요. 3번을 했군요. 하기 싫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빨리 할까요? 그냥. 자, 준동사 밑줄이니까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 확인. 주어 동사예요. They alter 주어 동사가 있어요. 목적어도 있어요. 동사가 나올 리가 없어요. 일단 동사 자리 아닙니다. 그럼 준동사 자리 중에서 투부정사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야 될 자리냐? 그러면 behavior to conform to the stereotypes 이렇게 이어간다고 치면 conform은 무슨 말이죠? 뒤에도 한번 나와요. 이런 순응하다예요. 순응하다 따라가다. 그래서 conform의 짝꿍 전치사는 to예요. conform to 명사에 순응하다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to가 붙었다라는 건 느낌이 오지 않아?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하면서 그쵸, 자동사예요. 목적어는 뒤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리고 자동사죠. 그럼 이 새끼는 수동이 있어요, 없어요? 자동사예요? 없었어. 그렇죠.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는 놈이니까 애초에 수동이 불가능하잖아. 그쵸? 그럼 무조건 자동이 맞아요. 그럼 behavior to conform, 투부정사 하는 행위. 안 이상하잖아요. 물론 conforming도 되지 않아요? 되죠. 상관없어요. 근데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있죠? 4번. 그러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otherwise 품사는 부사. 그렇죠. 그럼 might be입니다.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negatively affect네요. 앞에 뭐 있어요? 등이 있어요. 등이 접속사 하니까 병렬 구조 판단하세요. 네요. 그러면 정말 하기 싫지만 어디부터 가면 될까요? 여기부터 가면 되겠네요. they부터. They can turn into self-fulfilling prophecies. 이건 우리 지문에 간혹 등장하는 애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문 내용을 읽을 건 아니지만 자기 충족적 혹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는 거라고 언령이라고도 하죠. 말에는 영혼이 있고 힘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살면 그런 삶을 내가 이루게 된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 혹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병신 새끼야 하고 살면 정말 병신 새끼가 되는 거고 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나는 대천재라고 서는데 나는 왜 대천재가 되지 않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자기가 어떤 말을 자꾸 되뇌인다는 건 그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다 보면 그 내 말이 정말 이 실현적인 예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인데 아무튼 그러면 they can turn into 얘네들은 바꿀 수 있대요. 뭐뭐 우선 turn이 자동사로 쓰였겠네요.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turn은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는 애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그럼 지금 형태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turn and affect 병렬이에요. 그러면 they can 생략된 거다라고 읽으면 부정적으로 they can은 여기 생략돼 있어야겠군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mental health. 그럼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서 이게 나쁜 표현이었다면 나는 병신이야 뭐 이런 거였다면 정신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의미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32번, 33번 이 두 지문이 좀 진짜 좀 악질적인 것 같아요. 기다려봐요.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서 어, 어디 갔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충분히 혹시 답이 1번이죠? 5번을 했어요? 그래요? 몇 번 했어요? 네. 5번? 그쵸. 33번은요? 몇 번을 했어요? 2번. 2번? 그쵸. 그러면 내 생각에는 잘 푸신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정답이
아주 확연하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5번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도 분명히 하고 있거든. 이런 뉘앙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이제 왜 1번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서 선지가 좀 악질적이다라고 말했지만 조금 거기는 말 표현이 과했고 얘는 그래서 꽤 잘 짜여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맞나? 둘 중에 하나가 단서가 꽤 좋았거든요. 정답의 근거가. 기억이 안 나요. 읽으면서 확인할게요. 둘 중에 하나는 그게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는 조금 지랄 같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갔죠? 이거였군요. 32번이 지랄 같은 문제, 35번은 꽤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33번은.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둘 다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지문의 일단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잘 쫓아간 거거든. 근데 지금 분명히 아마 이 문제 출제자가 그걸 매력적인 오답으로 의도하고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는 것도 실력이거든, 사실. 그렇잖아. 지문 뭔 내용인지 모르면 전혀 매력적이진 않은 오답에도 끌려요, 그냥. 그쵸? 좋아 보이는 말 찍는 거니까. 자, 봅시다. Lawyers have a primary duty to always act in their client's best interest. 그럼 변호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된 의무가 있어요. 투부정사 할 의무죠. 항상 행동해라. 뭐에 맞춰서 고객의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우리말로도 보통 변호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를 그것을 좇아서 행동하는 주된 도리가 의무가 있어요. They are therefore 그러므로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세트입니다. be bound 투부정사 얘는 뭐뭐 하게 되어 있다예요. 혹은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고요. 종종 간혹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be bound 투부정사는. 그래서 원래 무슨 말이냐면 여기 bound가요. 얘 원형이 bind예요. bind가 뭐죠? 예?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니, 되게 생뚱맞게 쉬운 단어를 모른다니까요? 얘가 보면. 바인더 뭔지 모르냐? 바인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가로로 넓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접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고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종이에 빵꾸 뚫어서, 종이 이렇게 찰칵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네. 바인드는 묶답니다. 묶다. 바인드, 바운드, 바운드예요. 묶다예요. 그럼 얘네들은 묶여 있다예요. 이거 하도록 의무에 구속되어 있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be bound to 부정사는 하도록 되어 있다. be supposed to 부정처럼 supposed to 부정사처럼 하게 되어 있다, 해야 한다, 하게 뭐 할 수밖에 없다, 할 예정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의무, 변호사법이라는 걸로 실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고객의 최대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만 해요. 고객의 비밀 유지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얘네들은 이거 하게 되어 있어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Address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ddress는 무슨 말이죠? 그쵸. 다루다, 처리하다. Manage, deal with, cope with, handle 이런 말이에요. 잠재적인 conflict of interest. 이거 꽤 우리말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이해관계의 대립이죠. 그럼 얘네들은 변호사라는 존재는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을 다루게 돼 있는 거야.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그리고 the challenge lies in, lie in 무슨 말? 일형식 동사죠. 외우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가 썼던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 써볼로마. 그러면 어려움은 여기에 존재한다예요. challenge는 뭐 보통 도전하지 마시고 difficulty의 의미로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까다로운 점 혹은 problem, 문제, 어려움 이렇게요. 문제는 빈칸에 있다. 문제가 빈칸이 문제에 있다. Since 왜냐하면 these can arise from a number of different sources and situations. 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수의 다양한 원천과 상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대요. 일단 뭔가 힌트가 되는 게 these라는 거네. 뭔가 어려운 점은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올 거구나 하고 야 비켜봐. 되게 좀 황당한 얘기 해줄까요? 이 순서 문제가 아닌데 these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문제는 땡땡땡 땡땡땡이 문제인데 이 땡땡땡들은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글 쓴 놈이 치매 노인네가 아닌 이상은 빈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단순이야, 복수냐? 복수일 거예요. Getting client to agree to a deal. getting 동명사거든요. 단수예요. 그리고 presenting 똑같아요. 단수예요. being ready 단수예요. 이래도 1번하고 5번밖에 안 남는다. 그리고 알아? balancing 사실 여기는 안 되네요. 지금 여기 있네요. 클라이언트를 needs라고 하진 않을까요? 이건 지워도 돼요. 클라이언트 케이스 얘는 다 단수니까 이것도 안 돼요. 여기는 counter point가 있으니까 괜찮네. 세 개 남네요. 세 개. 사실 별거 아닌데 여기서도 이미 쳐져요. 그러니까 뭐 의도한 건지 안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네, 아무튼 간에. 자,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할 수 있대. 그럼 어쨌거나 변호사의 어려움이란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일단 쭉 읽어가 볼게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lawyer may be clearly conflicted. 이 변호사가 분명히 대립당한다니까 대립 상황에 놓인다라고 해석해 봅시다. 대립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요. If a client's interests clash with his or her personal interests, 만약 이렇다면 clash가 뭐죠? 크래시랑 거의 같은 말? 크래시는 충돌하다고 아니 충돌해서 보통 크래시는 뭐라고 하지? 그 충돌해서 박살나는 게 보통 크래시예요. 클래시는 충돌, 대립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고객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누구랑? 내 이해관계랑.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선임을 안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예를 들어 고소를 하러 왔는데 고소 대상자가 나인 거야. 그럼 내가 나를 고소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보통은 안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such as when a client sues a business owned by a relative of a lawyer.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한데요. 고객님이 sue가 뭐죠? 그렇죠. 고소하고자 할 때, 뭐 어려운 단어를 알고 쉬운 단어를 모르는 희한한 단어 어휘 구조를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사업체를 고소할 거래요. 근데 어떤 사업체야? owned, 소유되는. relative는 친척이죠. 그럼 내 사촌 동생이 하는 회사를 고소하려고 나한테 없대요. 그럼 이제 돈이 정말 급하면 아니지. 돈이 아무리 급해도 그걸 받을 수가 없지. 그죠? 그 소송 대리를 하면서 당연히 피고를 볼 텐데 그쵸. 예를 들어, 뭐, 고모, 이모, 삼촌하고, 머리 끄는 게 잡을 일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however, 하지만, 그러나 아니고요. 일단 우리말로 해석할 땐, there are also exceptional cases. 근데 봐봐라. however, 전에도 제가 이 말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입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요 however이 얘의 의미를 꼭 그러나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요런 흐름에서 사용하는 however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however는 얘는 첫 번째로는 역접이거든. 두 번째로는요. 전환이에요. 전환. 그러니까 얘가 역접 only야. 그러나 이런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요쪽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보다는 한편에 가까워요. 한편.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 also cases 이런 경우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예시를 하나 제시했는데 이 예시랑 대립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예시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화제를 전환하는 용도로 however를 써서 이것과는 또 다른 양상도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또 대립적인 상황이 존재하는데 in which lawyers may enter a client relationship. 이 고객이 아니죠. 변호사가 고객과의 관계에 enter, 들어가요. 그럼 고객과 관계를 맺는 상황이라고 하면 되겠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appearance of a conflict.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appearance는 등장이라고 할까요? 대립 상황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까 같은 대립 상황이었으면 우리 삼촌이 하는 회사를 얘가 고소하러 왔어. 그럼 보통은 내가 이걸 안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대립 상황도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는 이 대립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는데 such as when they represent family members. 예를 들면 이런 경우지. 걔네들이 represent 대변하는 거죠. 변호사니까 대표할 때. 가족 구성원을 대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아까의 사례에서 이어붙여서 보면 고객이 우리 회사에 뭐죠?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가족의 회사를 고소하고자 할 때는 내가 변론을 안 받겠지만, 뭐, 예외적인 관계가 또 있는데, 원래 변호사라는 건 법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상황을 처리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고소라는 게 그런 일이니까. 소송을 대리한다는 게.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내가 삼촌 대리해주는 거지, 뭐, 법률 대리. 이런 상황에는 내가 뭐, 이렇게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A general test of whether a client relationship might be marred. 얘가 그냥 동사가 마예요, 마. 아래 별표로 있죠. 손상시키다, 저해하다, 훼손하다, undermine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검사법이에요. 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법.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ether, 절, interest까지 가는 거고 고객과의 관계가 might be marred, 훼손될 수 있느냐. conflicts of interest. 나와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의 소송 대리를, 이 사람의 법률 대리를 100% 전력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는 테스트는 뭐다? is if any aspect of relationship surrounding case or personal circumstances of the client of lawyer 졸라 기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lawyer까지가 주어예요. 이러한 측면이에요. 양상. 이러한 그 어느 양상이라도 그럼 내 관계나 뭐 우리 가족 관계가 됐든 surrounding case 내가 뭐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나 아니면 이 사건 주위의 다른 사건이나 개인적인 환경이에요. 변호사 본인 혹은 고객의 개인적인 환경 이와 같은 그 어떤 한 양상이라도 affect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거지. 변호사의 역량에 carry out his or her primary duty. carry out은 수행하다죠. 이 변호사의 주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측면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게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일반적인 검증법이 된다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내 주변 혹은 이 의뢰인이 들고 온 모든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내가 이 의뢰를 100% 전력으로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느냐? 나에게 손해를 문건만큼이라도 끼치느냐? 그래서 내가 나의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100% 역할을 다하지 못하느냐? 라는 걸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검사법이라는 거야. 그리고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it is the lawyer's responsibility 가주가 아니군요. 가주가 맞네요. 비켜. 맞나요? 맞네요. 가주어 진주어네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야. determine 결정한다라고 해석하면 어색해요. 확인한다라고 해석해 주세요. 확인하는 게 의무야. relationship is sufficiently free of conflict. 그럼 확인하는 것이 의무래요. 이 관계가 sufficiently 충분하게 free of conflict 대립의 여지가 갈등의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대요. 뭐 하기 전에 legal representation occurs 법률적인 대표잖아요. 그쵸? 법률 대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적인 대변 관계가 등장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 전에 하기 전에 뭐 하래요? 확인하래요. 뭐야? 이거 봐. 뭐를 확인해야 된다고? 대립의 이해관계, 나의 이해관계와의 대립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가 됐건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이 됐든 그냥 any aspect만 치는 게 낫겠다. 나 혹은 이 의뢰인의 재반 모든 상황이 나의 법률 대리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법이 있다라는 건 이 일반적인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나의 이해관계와 대립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글쓴이가 핵심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건 이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니? 1번이 일단 맞을 거예요. 그래서 opposed concerns는 무슨 말이냐? 대립되는 관심 혹은 이해관계 정도의 의미예요. concerns는 됐네요. concerns는 interest랑 여기서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안 하는 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 아니, 그럼 5번도 괜찮지 않아요? 다양한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 나의 변호사로서의 의무도 있고, 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 말했지만, 조카로서의 나의 의무도 있잖아. 그럼, 이 말을, 균형을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도 하고 조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네 회사를 고소도 하면서, 삼촌하고도 잘 지내는 거야.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건 사실은, 그럴싸해 보이는 좋은 말이지만 사실, 수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는 all or nothing의 관계가 돼야지. 내가 삼촌 변호사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는 순간 나는 호로 새끼가 되는 거야, 그냥. 그쵸? 아니면 그냥 나는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 사람에 한해서는 좋은 조카가 돼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싸하지만, 어떻게 보면 답이 아닐 가능성도 꽤 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독해 수업 처음 할 때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물론 너의 그 먼 기억 속에 묻혀 있어서 가물가물하겠지만 빈칸 추론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답의 단서가 되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번 나와가지고는 그걸 단서로 이걸로 여기 이게 있으니까 이걸 답으로 끌어내야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조금 반복적인 단서가 있을 거고요. 뭐 이제 얘도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는 대충 앞부분 내용 뭐예요? 회사들은 사실 여긴 도입부에 가깝죠. 회사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그쵸? 사실은 뭐 유튜브가 됐든 TV가 됐든 광고를 쏘는 것 자체가 그 투자 아닙니까? 그쵸? 마케팅 비용에 대한 투자예요. 근데, 맞아. 여기요. be deprived of 뭔 뜻이죠? 답은 나올 줄 알았더니 능동 버전을 쓰면 deprive A of B예요. 이 of를 뭐라고 부르더라요? 이 자식아? 제거, 박탈의 of요. 그래서 deprive나 rob이나 제거하다의 read나 또 뭐가 있죠? clear, 치워버리다, 없애다. 아이씨. 소리를 꺼버릴게요. relieve 이렇게 벌다, 줄이다, 없애다, 날리다, 완화시키다 이런 의미. 뭔가를 없애고 배제하고 빼는 애들이 of랑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companies that lose customers 의미는 고객을 잃어버린 회사들은 are deprived of future. 그러면 deprive A of B는 해석은 A 사형식처럼 하면 돼요. 에게에서 B를 박탈하다거든요. 박탈하다예요. 박탈하다. 그럼 수동 버전이 되면 A is deprived of B가 되니까 A가 B를 박탈당하다예요. 고객을 잃은 회사는 뭐를 잃은 거냐? 당연히 미래의 수익을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deploy가 아래 별표인가요? 예, 배치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assign, 할당하다랑 비스무리한데요. 예, 활용하다라는 의미로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는 assign 같은 의미도 있고요. designate라고 해도 괜찮아요. 활용하다, utilize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배치하다 할당하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자원을 할당해야 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럼 뭐 결국 고객 관리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배경처럼 깔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 왜냐면 헛돈 쓴 거니까 광고비도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고객을 잃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네요. 그럼 많은 회사들은 고객을 잘 유치하고 잃지 않기 위해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 복잡한 예측 모형에 의존하고 있어. To evaluate 이거 하기 위해서네요. 평가하기 위해서 customer engagement identifies customers who might leave and take retention actions as needed. 그러면 여기 투부정사에 evaluate랑 identify랑 take랑 병렬 구조네요. 투부정사하고 투부정사하고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예측 모형을 가동시키고 있대. Customer engagement는요. engagement는 참여 몰두 라고 해석하자라고 했잖아. engage in 어디에 참여하다 몰두하다. 근데 고객 참여는 이상하잖아. 회사 일에 고객이 참여하면 이상하지. 고객의 관심, 관여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객의 반응이나 관심을 평가하고, 그쵸? 반응도가 좋은 고객이 우리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니까 고객을 확인해. 찔 것 같은 고객도 확인해. 그럼 얘한테 추가적인 비용을 안 들여야겠죠? 그리고 take retention actions. retention 뭐예요? 별표인가요? 아니네요. retention은 보유, 유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우리 뇌 쪽에 관련된 이야기면 기억이에요. 기억. 안 까먹는 게 retention이에요. 머리에 계속 남겨두고 있는 거. 그럼 retention actions는요. 내가 고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행위를 take action. 취하는 거예요. as needed. 필요로 할 때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이제 예측 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고객을 잘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for these models to be effective 이러한 모형들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네요. 회사들은 여기에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뒤쪽의 내용을 보면 그치 그럴싸하단 말이야.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내 생각에는 괜찮은 추론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컴퍼니니까 넌 스트리밍 노래 뭐 듣니? 핸드폰을 잘 안 쓰니까 안 듣나요? 그쵸? 뭐 예를 들어 멜론이 됐든 요새 그 뭐죠? 스포티파이? 그것도 애들 많이 쓰더라. 스포티파이가 됐든 광고를 많이 때려서 그런지. 그래서 뭐 내가 멜론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치자 우리가 멜론이야. Among other things, 다른 모든 것들보다 얘는 계속해서 track, 무슨 말이죠? 추적해야 돼. 오케이, 잘한다. 우리 구독자니까. 구독자라는 건 유료 이용자라는 말이죠. 통상 subscriber이라는 건 뭐 현대 IT, SNS의 시대에는 거의 유료 이용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의 행위를 여기는 이제 스트리밍인데 유튜브 같은 건가 보네요. 유튜버라고 할까요? 유튜버로서 구독자의 행위를 추적하고요. Analyze, 분석해야 돼요. How they interact with this service. 얘네들이 내 유튜브 영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요. And gathers. 그리고 피드백도 모아야 돼요. On their preferences. 이러한 반응에 대한 피드백도 모아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wealth of knowledge, wealth는 부잖아. 지식의 풍성함이거든. That it gains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풍성한 지식이 allows it to take proactive measures. 이 유튜버가 proactive는 그냥 빠개면 돼요. 프로는 풀이랑 같아. 사전에 미리예요. proactive는 그래서 미리 행동하는 선제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아마 이거 네이버 치면 1번으로 나오는 옥스포드 사전이 뜻일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내가 손모가지는 못 걸고 새끼 손톱쯤은 걸 수 있는데 이거 분명히 네이버 옥스포드 1번 뜻일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저렇게 뜻이 길고 불편해 싶으면, 그게 네이버에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네이버에 맨 앞에 나오는 게
옥스퍼드 사전에 1번 뜻이, 옥스퍼드 사전이군요. 네. 아마, 근데 비슷하네요. 그렇군요. 똑같군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전들은 이렇게 한자말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옥스포드 영어 사전 같은 경우는 이게 옥스포드 영영 그 러너스 딕셔너리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다 보니까 이거 요즘 번역한 거라 한자가 별로 안 쓰여 있습니다. 최대한 좀 우리말로 잘 풀어줘요. 당신들 세대가 좀 알아보기 편한. 아무튼 얘네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뭐 해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야. retain customer. retain은 무슨 말이죠? 시야. 잘 때려 맞추네요. 어디 갔냐? 얘랑 얘가 같은 말이에요. retention이. 얘 동사 버전이 retain이에요. 고객을 잘 hold해요.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럼 봐봐. such as, 예를 들어, providing better movie record,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단 말이야. 대충 흐름을 정리해 볼까요? 내가 유튜버인데, 여기서 뭐 한다고요? 그냥 짧게 고객의 행동을 추적해요. 그리고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요. 그냥 반응이라고 할까요? 반응을 분석해요. 서비스에 인터랙트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어떤 반응을 뭐 댓글을 다는지, 그쵸? 아니면 뭐 내 영상을 보고 그 뒤에 뭐 이제 이건 뭐 유튜브 정도의 기업이 되면 기업이 돼야 가능하겠지만 특정한 영상을 보고 어떤 영상으로 넘어가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움직이는지, 그리고 피드백도 그건 뭐죠? 선호라고 할까요? 선호에 대한 피드백. 나는 뭐가 좋아요? 가끔 유튜브 보면 설문조사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취합한다? gather? 모은다? 그냥 모으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결과로서 가지게 되는 풍성한 지식이에요. 그럼 이러한 세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이 결과적으로 모으게 되는 풍부한 지식이 있으면 이 지식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고요. 뭐 하려고 조치를 취해요? 고객을 그래요. 네 말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그쵸? 그럼 여기에서 분석 전문가가 있는 거 필요하지. 이러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럼 많이 분석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빈칸초로는 보통 이렇게 명시적인 단서가 필요하다고. 여기 애널라이즈도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죠? 고객의 행동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려면 일단 정보가 있어야 돼. 그리고 피드백도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풍부한 지식을 통해서 뭐 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걸 인과관계로 친다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얘를 부사적 용법의 결과로 본다면 그 결과 고객을 유지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comprehensive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잘한다. timely는요? 잘 때려 맞춰봐요. 좋은 의미야. 타임, 시간이잖아. 시간에 형용사가 붙어서 타임의 형용사 버전이긴 해요. 얘는 시기적절한이에요. 적시의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시기적절한 정보. 포괄적이고 시기적절한, 그죠? 꽤 괜찮은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의심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좋은 말이라서 오답이 아닐까? 저같이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놈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놈을 답으로 만들어주는 사실은 근거를 조금 잘 잡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 풀었다고 제가 말한 게 그래 분석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글을 큰 틀에서 본다면 analyze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런 게 가능한 거니까 얘가 모여서 어디 갔죠? 요 세 가지가 모여서 풍부한 지식이 되는 거고 이 풍부한 지식을 통해 조치를 할 수 있으니
그럼 얘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구나 해서 5번으로 가주는 게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2번으로 답을 고른 것도 꽤 잘 푼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선지 구성이 지랄 맞은 것도 맞아요. 그리고 39번은 이건 왜 틀렸어요? 메뚜기 뭔 뜻인지 몰라서 틀린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 있네요. 왜 틀렸어요? 수업도 있네요, 심지어. 스웜 인텔리전스가 집단지성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스웜 인텔리전스라고도 하고요. 스웜 자리에 보통 컬렉티브가 조금 더 많이 쓰이죠. 집단 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똑같이 쓰면 돼요. 집단 지성 똑같은 말입니다. 스웜이 무리하고 떼예요. 무리, 떼, 군집, 군중 이런 말이에요. 물론 넌 그걸 알기엔 너무 어린 세대지만 이게 우리 또래 세대는 수험이라는 명사에 되게 익숙해요. 영어를 9등급 막는 병신이어도 다크 수험은 알거든. 게임에 나오는 스킬 이름이라서. 근데 아무튼 간에 군집 이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건 왜 틀렸어요? 진짜로? 모르겠네. 몇 번 했어요? 2번? 3. 4번? 아, 너무 뒤로 갔군요. 그럼 봐봐요. 여기 문장부터 읽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야, 이게 왜 안 멈춘? 안 사라지냐, 이거. 이거 법인이, 이성놈아. 야, 정신 차려. 그러면, 여기부터 그냥 갑시다. 예시 시작이 여기니까. 하나의 눈에 띄는 사례, 이러한 행동의 사례에는 메뚜기에서 관찰될 수 있대요. 그래서, 뭔 내용이었죠? 나는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단적인 노력을 하는 사례.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래. 그리고 이제 메뚜기, 어디 갔죠? 여기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메뚜기의 사례가 있고요. Although they are typically solitary insects. 비록 얘네들이 일반적으로는 좀 혼자 행동하는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근데 넌 메뚜기를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산소 안 가냐? 산소? 이렇게? 명절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제가 그런 데에 가야 볼 수 있지. 사실 산에 가야 볼 수 있죠. 요즘에는 진짜 뭐, 아니면 한 여의도 공원쯤 가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여의도 공원 가가지고 술을 먹어봤지만 메뚜기를 본 적이 없긴 해요. 근데 산소에 가야 볼 수 있지 않을까? 메뚜기가 뭔지는 알죠, 그래도. 그쵸? 그림을 보면 인식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나 어릴 때는 그래도 꽤 있었거든. 이렇게 서울로 치면 나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서울로 치면 여의도 한강공원이나 저기 올림픽공원 같은 데 가면 꽤 있었는데 그런 공원류에 가면 근데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보통 메뚜기는 혼자 다니지만 메뚜기들이 undergo 변화를 겪게 됩니다. When enough of them gather 충분한 숫자가 모이면 변화가 생긴대요. 그리고 not only do they alter physically 여기는 도치문이죠. not only 플러스 의문문 어순 도치 얘네가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치가 되는 경우는 병렬 구조가 이렇게 동사병렬이어야 돼요. 동사 혹은 절의 병렬일 경우야. 개념상 나돈니가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정 부사 구도치이기 때문에 나돈니가 이끄는 병렬 구조가 나돈니 A but also B에서 A하고 B에 해당하는 병렬되는 애들이 명사면 도치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가 부정 형용사가 되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얘네들이 신체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뭐 하기도 해요? 행동을 다르게 하기도 해요. 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져 흐름이? 변화를 겪는다.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며 행동적 변화도 발생한다. 요렇게요. 그럼 일단 2번은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나돈니 A 벌어서 B에서 A가 중요하냐, B가 중요하냐? 나돈니 A 벌어서 B는 뭐라고 해석해요? A분만 그럼 뭐가 중요해요? A랑 B 중에? B요. B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은 뭐가 나올 거라고 예측될 수 있어? 행동이 변화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측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정이네요. This coordination. 이 조정은 그럼 이 순서 문제에서 답이 3번이 아닐 거라면
이 this는 뭘 가리켜야 돼? 얘를 가리켜야 돼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 어색할 수 있는 파트가 뭐냐? 앞문장에서 몇 개를 제시했어요? 두 개를 제시했거든? 근데 this로 받아버렸어요. 그럼 not only A but also B 뒤에니까 이 this는 B를 받고 있어야 돼요. 행동이 달라진다. 그럼 this coordination은 개념상, 이 흐름상, 이 조정은, 그럼 행동에 대한 조정이에요. is aided. aid는 무슨 말이죠? help예요, help. aid는 도움을 받는다예요. by a combination of chemical and visual signal. 그럼 시각 그리고 화학적인 시그널의 조합에 의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which allow the locus to share this vital information rapidly. 그리고 그것이 시각적인 신호가 메뚜기가 시각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가네. 행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 변화는 시각 정보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이 시각 정보는 필수적인 정보를 공유하게 해줘요 하고 올라가 볼게요. 시각적인 정보를 공유를 받아서 더 사회적이게 되고 align themselves with their neighbors. align은 무슨 말이죠? ally랑 헷갈렸냐 혹시? 정렬하다예요. 정렬하다, 줄 세우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정렬해요. 누구를 align A with B는 A를 B에 맞춰 정렬하다야. 이웃에 맞춰서 정렬한대. 그럼 무슨 말이냐? 메뚜기 떼잖아, 떼. 메뚜기 떼는 그리고 막 수백만 마리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아갈 때 조금 난다고 쳤을 때 줄을 맞춰서 이동을 해. 내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옆에 친구랑 줄도 잘 맞춰주고 즉 옆 친구랑 맞춰서 행동하는 거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순응하는 느낌이잖아요. Responding to their actions. 옆에 친구의 행동에 반응해요. Almost instantaneously. 얘는 instantly랑 그냥 같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해. 이게 여기 아니면 여기 느낌이었죠, 사실. 그쵸? 그러면 4번에 들어가고 나서 이 군집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경고를 제공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행동하니까 경고를 제공한다까지는 괜찮은데 옆 친구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해준다. 그럼 일단 잠깐만 3번을 갔다가 4번으로 가봅시다. 3번에 넣어보면 더 사회성을 가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옆 친구에게 맞춰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야. 사회성을 갖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행동이 변화하게 됩니다에서 행동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행동 변화야? 행동에 사회성이 생긴다라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이 행동의 변화도 이렇게 가는 게 좋겠네요. 얘네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변화하게 되는 것이 화학적인, 시각적인 신호에 의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어보니까 빠르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서로 경고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에 관한 경고를 해줘요? 야, 음식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라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대. 아, 그게 필수적인 정보구나. 그럼 앞문장에 제시된 vital information에 대한 구체화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behave differently에 대한 구체화는 주어진 문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서의 become social. 그럼 사회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게 this coordination으로 받아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41번, 42번은 집에 가서 읽어봐. 왜 틀렸는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의 숙제는 며칠이죠? 2월 19일 숙제는 뭐 뻔하죠? 뒤에 2회 실전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에 단어는 23, 21, 2, 3인가요, 오늘이? 네. 그럼 24, 5, 6 치면 되겠네요. 24, 25예요? 그럼 24, 25하고 또 1 합시다, 1. 그럼 어차피 1은 날먹 쌉가능이니까 사실상 2개 외우시면 되네요. 게이드기식인데. 오케이. 단어 시험 봅시다, 이제.